일장 균열의 시작. 이도현은 오늘도 어김없이 둘째 아들 서준을 목욕탕에 데려갔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는 아이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서준은 도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한없이 다정했다. 반면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큰아들 준호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도현은 전혀 준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준호는 아버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왜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동생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그 차별은 날카롭게 다가왔다. 서준아, 오늘 목욕탕 가면 우리 아빠랑 경기해볼래? 누가 더 빨리 수영하는지. 도현이 운전대에 손을 얹으며 웃었다. 서준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좋아요. 아빠, 제가 이번에 꼭 이길 거예요. 도현은 흥에 겨워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서준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들의 웃음이 가득 찬 차 안에서 준호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매번 도현은 서준과만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참으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왔다. 목욕탕에 도착하자 도현은 서준을 데리고 남자 샤워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그들을 뒤따라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샤워실 안에서 도현은 서준과 장난을 치며 물을 튀겼다. 서준아, 우리 오늘 신나게 놀아보자. 서준은 네, 아빠, 라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그들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는 샤워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물이 튀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물을 튀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불렀다. 잠시나마 준호는 기대감에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도현의 말은 이어졌다. 너도 좀 씻어라. 언제까지 저렇게 앉아만 있을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투는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일어나 샤워기로 몸을 적셨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 있었다. 가족 외식에서 벌어진 일 며칠 후, 이도현은 서민지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나갔다. 오늘의 메뉴는 해물탕이었다. 도현은 식당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살피더니 꽃게탕을 시켰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여보, 준호는 꽃게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꽃게탕 말고 다른 걸 시키면 좋겠어요. 도현은 식탁 너머로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준호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알레르기 좀 이겨내야지. 언제까지 맨밥만 먹을 거야? 민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남편의 그 말은 무책임하게 들렸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알레르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답답했다. 그러나 도현 앞에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기분을 건드리면 언제나 일이 더 커지기 마련이었다. 준호는 이미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는 이 상황이 익숙했다. 꽃게가 나오자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마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처럼 서운함이 차올랐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서준은 꽃게를 뜯으며 아버지와 이야기했다. 아빠, 이 꽃게 정말 맛있어요. 도현은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렇지? 우리 서준이는 뭐든지 잘 먹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앞에 놓인 음식은 그가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저 맨밥 한 그릇이 그의 저녁이었다. 준호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저 밥만 천천히 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준이 갑자기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소리쳤다. 아빠, 장난감이 없어졌어요. 도현은 얼굴을 찌푸리며 준호를 쳐다보았다. 너, 네 동생 장난감 어디다 뒀어? 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준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가져갔어요. 그러나 도현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또 동생 괴롭힌 거지? 내가 너한테 그럴 줄 알았어. 준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도현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 민지는 이 장면을 보며 참을 수 없었지만 도현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민지는 동네 아줌마에게서 장난감을 훔쳐간 것이 옆집 아이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에 준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준호는 이미 그런 일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 거. 나 익숙해요. 그 말에 민지는 속이 미어졌다. 준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을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의심과 오해, 이도현이 준호에게 보이는 차별은 단순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도현은 오랜 시간 준호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민지와 결혼하기 전에 민지가 자주 나이트 클럽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도현은 민지를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다. 특히 한 번은 민지가 나이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갔을 때 도현은 그녀를 찾아가면서 그 의심은 더 커졌다. 그날 민지는 나이트에서 곧바로 병문안을 오느라 갈아입지 못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도현은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병원에서 만난 시어머니 순이는 그때부터 민지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고 민지의 결혼 전 행실을 문제 삼았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도현은 기뻐하지 않았다. 민지는 그가 행복해하기를 바랐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특히 조산 이후 도현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졌다. 순이 역시 그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저 애가 정말 네 아들이 맞긴 하니? 순이는 아들에게 은근히 속삭였다. 민지의 과거를 알면서도 넌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 결국 도현은 흥신소 직원 강민호를 통해 민지의 과거를 조사하게 만들었다. 흥신소에서는 민지가 결혼 전 자주 놀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딱히 그 이상으로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도현은 이 작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민지와 준호를 의심할 이유를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고 그는 준호를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장 의심의 더 차별이 일상이 되다 준호가 아버지 이도현에게 차별받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다. 준호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공부에 집중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으려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그는 그냥 무사히 하루를 넘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도 이도현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준을 불렀다. 서준아, 아빠가 오늘 너한테 선물 가져왔어. 서준은 아버지의 부름에 뛰어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뭔데요, 아빠? 이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다. 최신형 자동차 모형이었다. 서준은 기뻐하며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그들은 곧바로 소파에 앉아 자동차 모형을 조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준호는 방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왜 아빠한테 미움을 받는 걸까? 이도현은 장난감을 조립하며 서준과 이야기했다. 우리 서준이는 정말 똑똑하고 아빠 닮아서 뭐든 잘해. 그러나 준호에게는 그런 칭찬이 한 번도 들려온 적이 없었다. 어릴 적에는 자신도 동생처럼 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사라졌다. 이젠 어차피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로 준호는 그저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려 애썼다. 서민지의 고뇌 서민지는 남편의 차별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준호를 대하는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지만 도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특히 도현이 자주 집을 비우는 직업 특성상 두 아들을 홀로 돌보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면 민지는 준호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다. 하지만 그조차도 도현에게 들키면 문제가 될까봐 늘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과 정면으로 맞설 결심을 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도현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준호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아. 서준이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닌가 싶어. 도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그녀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냉정하다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민지는 그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준호도 당신 아들이잖아. 그런데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서. 준호가 요즘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도현은 소파에서 몸을 돌려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차별이라니. 내가 서준이를 더 챙기는 건 당연하지. 준호가 나를 닮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그 애는 나랑 너무 달라. 민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왜 당신 아들이 아니겠어? 둘 다 당신 아들인데. 네가 잘 알겠지. 도현은 차갑게 말을 던지며 자리를 떴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차가운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도현이 품고 있었던 의심이 이 정도로 깊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의심이 준호에게 향하는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의심의 확증 며칠 후 도현은 더욱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날로 커져갔다. 그의 의심은 서민지가 결혼 전 자주 나이트클럽에 출입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고, 그날 밤 우연히 병문안을 온 민지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은 더 커졌다. 결국 도현은 준호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어느 날 준호가 잠들어 있을 때 그는 몰래 준호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작은 병에 담긴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며칠 후 도현은 친자검사 결과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박준호는 이도현의 친자가 아닙니다. 라는 결과가 적힌 종이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도현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들이 아니었어. 그때부터 도현은 준호에게 대놓고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애써 모른 척하려 했던 차별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민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점점 더 참기 어려웠지만 도현의 확고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감정의 폭발 서준의 장난감을 잃어버린 사건은 준호에게 큰 고통이 되었다. 그날 서준은 장난감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채자마자 준호를 의심했다. 형이 내 장난감 가져갔지? 준호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안 가져갔어. 하지만 서준은 형을 쏘아보며 계속 추궁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이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잡고는 차갑게 말했다. 너 또 동생 괴롭히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준호는 억울함에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 눈물조차 아버지에게는 닿지 않았다. 도현은 그를 강하게 밀치며 말했다. 너는 왜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거냐? 서준이처럼 좀 잘하면 안 되냐? 민지는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현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준호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 아이도 당신 아들이잖아. 도현은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 아들이라고? 네가 그걸 확신할 수 있어? 난 준호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서준이는 내 아들이지만 준호는 아니야. 그 말에 민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도연을 쳐다보며 겨우 말을 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왜 당신 아들이 아니야? 당신 친자검사까지 한 거야? 도현은 민지의 말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검사했어. 결과는 확실해.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민지는 주저앉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내 눈물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비극의 시작 이도현의 의심과 차별은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날 저녁 도현과 민지의 또 다른 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준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준호는 울며 외쳤다. 도현은 차가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다. 준호는 도로로 달려가다 차에 치이고 말았다. 3장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사고 소식 이도현은 그날 저녁 아내 서민지와
큰 싸움을 벌였다. 준호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뒤에도 그에게는 아들을 붙잡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기에 더 이상 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호의 마지막 외침을 무심히 흘려보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가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현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박준호의 보호자분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죠? 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박준호 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순간적으로 의심한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며 아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이 눈앞에 드리워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있었다. 라고요? 그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준호 군이 큰 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도현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손이 떨리며 전화를 끊었다. 민지, 준호가 사고를 당했대. 도현은 목소리가 떨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민지는 순간 모든 감정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민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의 절망병원에 도착하자 이도현은 한 걸음에 응급실로 뛰어갔다. 준호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수술 중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민지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여 있었다. 민지는 도현에게 다가가 울부짖었다. 당신이 준호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준호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와도 같았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만약 그 순간 준호를 붙잡았더라면, 그가 뛰쳐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도현은 무기력하게 복도에 서 있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박준호 군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민지는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정수야, 내 아들이. 도현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친자 검사 결과에 반전 병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던 그때 도현은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 흥신소 직원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도현 씨, 드디어 친자 검사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과가 나왔나요? 강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사 결과 박준호 군은 99% 확률로 이도현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의심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엄습해왔다. 뭐라고요? 준호가 내 친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강민호의 말은 확실했다. 샘플이 잘못 바뀐 것 같았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박준호 군은 이도현 씨와 서민지 씨의 친자임이 맞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의심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내 아들이 맞았는데. 도현은 주저앉아 그 자리에 머리를 숙였다. 머릿속은 혼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후에 이도현은 병실로 달려갔다. 준호는 이미 싸늘한 몸이 되어 있었다. 민지는 이미 준호의 곁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한없이 후회했다. 그동안 자신의 의심과 분노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준호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민지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 나쁜 놈. 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내 의심 때문에. 네가 이 애를 죽였어.
그 말에 도현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도현은 깊은 후회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제 그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아들은 죽었고 그는 이제 남은 삶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혼과 상우의 양육권 몇 주가 지나고 서민지는 도현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죽음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믿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이혼조정위원회에서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인간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상우의 친권도 제가 가져갈 겁니다. 민기에게 상우를 맡길 생각도 없어요. 도현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상우를 데리고 살겠다고 주장했지만 민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준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상우와의 관계마저 무너져가고 있었다. 당신이 준호를 그렇게 대했듯이 상우도 그렇게 대할 거야?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말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미 죄책감 속에 무너져 있었다. 사장 무너진 관계 상우와의 거리 준호가 죽고 난 후 집안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다. 서민지는 준호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에 휩싸였고 이도현은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우에게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상우는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점점 어색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자주 맺혔다. 상우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다. 준호 형이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미 깨달았다. 어느 날 상우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형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이도현은 그 질문에 얼굴이 굳었다. 그는 상우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형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단다. 먼 곳으로 갔어. 왜 형이 우리랑 같이 못 있어? 상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도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이 도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도현은 자신이 준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후로 도현은 상우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려 애썼지만 상우와의 관계는 이미 어긋나고 있었다. 도현의 죄책감과 후회는 상우와의 관계마저도 망치고 있었다. 그는 상우에게 준호를 대신하듯 과하게 애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우는 혼란스러워했다. 민지의 결심 서민지는 더 이상 이도현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죽음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확신했다. 민지는 그날 도현의 차별과 의심이 없었다면 준호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신과는 끝났어. 준호를 죽게 만든 건 당신이야. 민지는 이혼 서류를 던지듯 도현에게 내밀었다. 도현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기며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도현은 그 말을 꺼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도 믿지 않는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이미 끝났어. 준호가 죽으면서 모든 게 다 끝났어. 민지는 이도현과는 더 이상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건 상우뿐이었고 그녀는 상우마저 이도현에게 맡길 수 없었다. 상우도 내가 키울 거야. 당신에게 상우를 맡길 수 없어. 당신은 이미 준호를 그렇게 대했잖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상우는 내 아들이야. 도현은 서류를 덮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상우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그 애만큼은? 민지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 애만큼은? 준호는? 준호도 당신 아들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그 애를 죽게 만들었어. 상우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 찼지만 이미 그를 둘러싼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었다. 양육권 갈등 결국 상우의 양육권 문제로 두 사람은 가정법원을 찾게 되었다. 이도현은 자신이 상우의 양육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지에게 말하듯
상우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정에서 도현은 판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상우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상우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서민지는 그 말을 듣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를 당신에게 맡길 수 없어요. 당신은 이미 준호를 그렇게 대했잖아요. 상우도 결국 똑같이 될 거예요. 도현은 민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상우는 다를 거야. 난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준호가 죽고 나서야 당신이 달라졌다고? 그게 변명이 돼? 민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도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그가 준호를 차별하고 의심했던 기억이 그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판사는 두 사람의 대립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민지에게 물었다. 서민지 씨, 그렇다면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신가요? 민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그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찾고 상우를 위해 모든 걸 할 거예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도현은 그 말을 듣고 나지막이 대꾸했다. 상우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안정된 환경이야. 민지, 네가 상우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건 뭐야? 돈이 없으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민지는 도현의 말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당신은 돈만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준호에게 해준 게 뭐야? 돈? 그 돈이 준호를 죽였잖아. 도현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상우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파국 양육권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도현은 상우를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서민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법정은 양육권을 두고 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도현 씨, 만약 재혼하게 된다면 상우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상우는 제 아들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재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우는 제 가정에서 잘 자랄 겁니다. 그러나 민지는 그 말에 즉각 반박했다. 그 아이를 당신한테 맡긴다면 다시 차별을 당할 거예요. 준호처럼 당신은 결국 상우에게도 똑같이 할 거예요. 난 그걸 허락할 수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고 양측의 대립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너진 가족 결국 법정은 양육권을 서민지에게 주는 결정을 내렸다. 도현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상우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법정에서 나온 후 민지는 상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도현은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준호를 잃은 후에 찾아온 모든 후회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이제는 상우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지금, 도현에게 남은 건 오직 죄책감과 끝없는 고독뿐이었다.